부동산 하시는 분인가 저보고 부동산이 좀 가격이 내릴 거다 했는데 아직 안 내리고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부터 거래가 사실상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다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있고요. 사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.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내리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깡통 전세, 즉 전세 가격이 나중에 집값보다 더 높아 버리는, 집에 또 담보가 조금 있다 그러면 이 내줘야 될 돈이 전세 가격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, 대선이 이제 5월달에 있고 뭐 이런저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뭘 발표하겠지만은 상당히 새로 출범한 정부가 경제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치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하고의 통상이나 환율 문제, 아직 한국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. 미국이 요 근래 FTA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. 한미 FTA에 대해서요. 자, 이런 문제가 되고 중국하고의 지금 이 경제적인 충돌도 가소가 될 겁니다. 그 속에서 제가 볼 때 올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에 추락하는 모습이 본격화되면서 대외적으로 그것이 가계부채, 기업부채, 부동산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 한 11월, 12월부터 좀 부동산에도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지금 더 붙여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은 소비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주요 소비 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비 성향이 20년 넘게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일본보다도 더 나쁘게 논다는 겁니다.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주는데 나가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대로는 소비 절벽이 아니라 소비 빙하 시대가 오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방송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. 마포의 한 전통시장에 휴일이고 추위가 풀렸는데도 한 사람 분위기라는 겁니다. 자, 손님들이 딸기 가격만 물어보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간다는 겁니다. 솔직히 요즘은 딸기 한 팩에 10,000원 뭐 이렇게 예사로 넘어가는데,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를 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정말 소비가 안 되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,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물가들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원래 계획보다 물가를 덜 사고 그러니까 소비를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몇 개 안 샀는데 금방 10만 원이 넘어서 물가는 이렇게 솟는 것 같은데 하늘로 월급은 찔끔찔끔 올라간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통계청은 2016년 가구당 평균 소비 성향이 71.1%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기간 동안 보다도 더 나쁘다는 겁니다. 그때 절정에 달하던 98년, 즉 일본의 불황이 절정에 달하던 98년에 이 평균 소비 성향이 71.1%인데 한국이 지난해 71.1%였다는 겁니다.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월급 통장에 들어온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소비 지출에 쓰는 돈의 비중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받습니다. 거기에 내가 지금 세금, 사회보험료, 뭐 의료보험,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딱 오지 않습니까? 그 돈 중에서 내가 실제 소비에 얼만큼을 지출하는가 하는데, 그러면 남은 게 별로 많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건데 그 돈조차도 다 안 쓰고 71.2%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. 일본은 2013년에 일본이 보다 한국이 더 적게 쓰는 걸로 역전이 되었습니다.
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우리가 한때 비웃었죠. 일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보면 제가 한 10년 전에 전부 옷이 회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여름에도 아주 그냥 시커멓습니다. 거리에 가도 옷 입은 거 보면 한국에 여행 오는 일본 사람들은 옷 잘 입었던데 실제 일본 가서 보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다들 오래된 옷들도 입고 다니고 왜 저런가 했는데 그때 그렇게 일본이 돈을 안 쓴다고 말이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 한국이 더 그렇다는 거죠. 늘어난 세금은 지갑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해 소득 대비 조세 지출 규모가 3.61%로 통계가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소비 위축은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이 팔 수 있는 물건을 없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결국은 공장을 돌려서 생산한 물건이 적어지게 되면 고용을 적게 하면서 점점 가계 소득이 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요, 구체적인 예로 보면 서울에서 4살짜리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40대 한 직장인 김모 씨 이야기를 언론이 소개했는데요. 애들이 생기면서 자기 소비를 줄였다는 겁니다. 옷은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고 신발은 1년 전에 산 등산화만 신고 있다. 아이 2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빚까지 냈다. 조금 더 아껴보려고 담배까지 끊었다. 자, 많은 직장인들이 이 김씨처럼 생활비 부족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소비를 끓이는 행위는 경제를 둔화시키고 소득 악화를 다시 초래해서 또 소비를 다시 축소시키면서 점점 경제 크기가 처음에는 농구공에서 그 다음에 축구공에서 배구공에서 나중에 볼링공만 해지고 나중에는 야구공만 해지게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데요.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는 거하고 입는 거라는 겁니다. 용인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요,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를 파먹기 한다는 거예요. 장을 안 보고 일부러 냉장고 안에 된 오래된 냉동식품들을 식재료로 이렇게 해서 해먹고 산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된 부분은 몇 년 전에 맞벌이를 하다가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심해졌다는데요. 대부분의 지출은 9살의 사교육비고 5년 전에 외투한 벌로 사가지고 그걸로 겨울 내내 버티고 그 뒤로는 안 산다는 겁니다. 강남 삼성동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 윤모 씨는 이번 겨울에는 아예 백화점 근처에 신도 안 하고 이 SPA라고 유니콜로 같은 그런 데서 꼭 필요한 옷만 샀고 과거에는 저녁도 밖에서 사 먹었는데 요즘은 집에 해 먹거나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에서 문 닫기 전에 할인하는 걸 사서 먹는다는 겁니다. 중구에 사는 39살 직장인 이모 씨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이자 때문에 외식비를 아예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.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4인 가족이 외식하면 10만원 노는데 집에서 해먹으면 재료 사서 2만원이면 된다.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한 직장인은 차를 팔고 새로 살라다 보니까 가격이 수천만 원에 기름값, 세금까지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로 했다. 이럴 거 하고 용산구 한남현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아이가 생겨 지출이 늘어서 골프도 끊고 다 끊었다. 이런 겁니다. 지금 젊은 시절 노후의 대비를 소홀히 했거나 또 노후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5, 60대의 소비 위축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. 이게 40대고 방금 하는 거. 서울 동작구에 사는 성모 씨 73살이신데요. 여성인데 두 아들로부터 받는 용돈이 150만 원이 전부라는데 자, 그 남편이 1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가지고 국민연금을 안 들어놨더란 거예요. 그래서 수입이 제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신하고는 무관한 줄 알았는데 지역가입도 가능한데 근데 여력이 안 돼서 그걸 생각을 못 하다가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유일한 자산이던 서울의 30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는 두 아들 결혼시킬 때 담보로 잡혔고 거기서는 뭐 돈만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자식들이 조금 되지만은 자기 병원비
그리고 무슨 장보고 이러면 150만 원도 빠듯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데 참 아들들이 효자네요. 그래서 150만 원을 만들어서 준답니다.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직장인 50세 김모 씨는 최근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쓰다 보니까 외식과 영화 관람 이런 것도 다 포기했다는 거고 영화 본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. 자, 전 국민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최순실 사태로 수십억 수백억이 우습게 됐지만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요. 이렇게 소비가 줄게 되면 정부가 같이 망해가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. 그 줄이는 사람은 버틸 수 없으니까 줄이는 걸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국가적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는 겁니다.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. 그 국가적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예산 쓰는 것 중에서 도둑질해 먹는 예산 불려불급하면 전부 스톱시키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되어서 돈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소비가 되어야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민간이 이 일을 하기는 틀렸고요. 삼성이 이거 해결 못합니다. 그러니까 삼성이 살아야 한국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정신 좀 차립시다.